선생님 들리세요? 네. 고고! 고고님도 잘 들리실 거고. 자, 제가 이제 별로, 이쪽엔 뭐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 권명채님, 이천승양님, 백판균님, 조재영님, 이천승양님은 유튜브도 자주 보시는 것 같고, 그죠? 저 얼핏 댓글에서 봤던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매번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시장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나고 계세요? 응? 쉽지 않죠? 시장이 왜 그러냐면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죠? 지수는 분명히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런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시장이다고. 그래서 쉽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도 섹터가 쉴 때는 그죠? 주변 섹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질 않는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쉬고 있고. 그러면서 이슈에 따라서 이제 단체 관광객 허용한다고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에서 찔끔 반등했다가 그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가 오르면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 또 한 번 오르고 또 한 번은 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오르고 그죠? 그리고 안 되는 놈들, 플랫폼이나 게임 이런 쪽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비추세 구간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종합주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 갔지? 이게 오늘 종합주가 지수예요. 오늘 매수했으면 대부분 다 물렸어. 그죠? 뭐만 빼고 자율주행 쪽만 빼고 대부분 음봉일 거예요, 종목들이. 왜냐면, 당연하잖아. 그죠? 어, 예. 네, 당연해요, 지금, 고고수님. 음봉이 당연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할 때 테슬라가 세게 올라가면 2차 전지는 단기 매도해야 된다. 그죠? 2차 테슬라가 급락할 때가 매수 기회고 테슬라가 급등하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이라고 잘 생각해 보셔. 여기가 지난주 목요일이잖아. 그죠? 코스피 지수 저점 나왔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 라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큰 거야. 미국 시장 어제 올랐다고. 응? 왜냐면 요 지수대가 얼마예요? 여기가 금요일 날 쌍바닥 찍을 때가 코스피로는 2502포인트잖아. 여기가 외바닥, 여기가 쌍바닥.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을 상승을 했잖아. 올라왔잖아. 그죠? 얘는 비록 마이너스지만 양봉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갭 뜨는 날에는 단기 비중을 10%든 20%든 줄였다가 오후에 사든 내일 아침에 사든 그게 지수를 보면서 컨트롤하는 거라고. 응?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4%대 상승하고 테슬라가 7% 상승했다고 아침에 2차 전지 쪽 라인을 갭 상승에 쫓아가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쫓아가서 사고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장이었어 오늘.
그죠? 코스피는 뭡니까? 0.35%. 여기 내려오고 있는 61일 평선의 저항을 받았잖아요. 응? 그 저항을 받았고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그런데 코스닥이 조금 더 센 거지. 그죠? 지난주 목요일.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 왔는데 이거를 이 956포인트를 돌파할 때 956포인트를 이 7월 26일 날 돌파하려면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여러 가지 전혀 안 움직이고 다 음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바로 돌파를 하냐고. 못 돌파하지. 그죠? 그래서 그 기본 부분이 지수가 당연히 음봉 맞아야 될 자리에서 음봉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거지. 에코프로가 뭐에 153만 원 라인을 돌파할 것처럼 움직여줘야 지수가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돌직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죠?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양극재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그죠? 한 누구누구가 또 안 좋다고 죽으라고 썼고, 그죠? 여기가 외바닥 라인에서 반등 들어오다가 21일 평선의 저항, 그지? 요 정도까지는 60일, 여기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여기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죠? 얘가 여기서 멀잖아. 그죠? 지수가 저 고점을 돌파하려면 아까 에코프로가 이 위치에 왔듯이, 그죠? 에코프로 BM도 이 위치 정도는 와 있어야 뭐 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그죠? 거기에 얘하고 같이 한쪽 2차 전지 쪽은 이쪽하고 또 뭐예요? LNF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극재. 그죠?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양극재는 팔아도 LNF는 사라고 그러는 애들. 그죠? 어제는 에코프로 BM이 하락을 견인했고, 오늘은 LNF가 하락을 견인했고, 이러니 저 지수 라인 부분이 올라갈 수가 없지. 거기에 저 지수의 한쪽 축은 아까 AI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AI 쪽 라인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올라오는 누구예요? 한미 반도체. 그죠?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이 안 되는데 5조 5천억 시가총액. 응? 그죠? 루닛 뭐예요? 2, 3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인데 시가총액 2조. 그죠? 이런 주식들은 고평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응?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응? 뭡니까? 1년에, 그죠? 총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고군니. 왜냐, 그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만큼 갖고 갈 거냐? 응? AI가 주도 섹터라는 건 뭐죠? 제가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고 뭐예요? 미국에서는 AI, 엔비디아, 응? 그게 주축.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저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오르다가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락해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전에 채 1월 중순부터 출발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그죠? AI의 소프트웨어죠. 그지?
뭐 이래서 4x4, 뭐 이세하이텍, 솔트룩스 뭐 이런 거. 근데 뭐 어때요 모습이? 그죠? 잘못 물리면 고점에서 얘가 올해 1월 달에 1월부터 뭐에 올라왔다가 그지? 3, 4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난 조정을 보였죠? 응? 4만 원 부분 갔다가 여기 얼마야? 2만 원까지 반토막 났었잖아. 응? 여기 이렇게 고점 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그죠? 다시 고점 오고 이거 다 버티실 수 있냐고. 응? 이게 실적 가시성이 너무 없는 쪽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때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차트로는 비노나 루닛, AI 그 의료 쪽 라인 아주 괜찮아 아직도 그죠? 비노는 또 고점 경신하고 근데 실적을 봐서 조정이 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 이걸 내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종목을 살 때 그죠?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여기 이렇게 요런 박스권을 여기서 딱 출발하는 지점이니까 난 사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해도 돼. 그죠? 비노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술적 흐름을 잘 봐서 이거 급등해서 한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라인 부분을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사고 그제? 기술적으로 갔으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내가 얘가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얘는 여러분들한테 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깨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이 위치는 깨지 말아야 되는 위치. 다시 여기를 오면 안 되는 위치잖아. 응? 여기서 얘가 하회했는데 살짝 하회해서 되돌아 나오거나 뭐 하면 괜찮은데 하회해서 여러분들 이게 45,000원까지 왔어. 5만 원에 5만 뭐 5천 원에 샀는데. 그죠? 차트로 샀는데 차트가 망가져서 실적을 딱 보니까 올해 2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500억 정도야. 물론 앞으로 나아질 거야. 그죠? 500억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이 5조 5천억이라는 건 그죠? 500억을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응? 뭐 내년에 1,000억 벌 수도 있고 2,000억 벌 수도 있겠지만 응? 근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장치 산업이 시설 투자하고 증설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확확 증가할 수 없잖아. 그죠? 그것도 염두에 봐야 된다고. 그러면 성장해서 그죠? HBM 수혜를 받아서 뭐 500억 1,000억 그렇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해. 그래서 시가총액 저 5조 5천억을 뭐라 그럴까, 그죠? 합당하다라고 할 만큼 영업이익을 내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지. 그런데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못 버틴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할 때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추세를 밟고 이렇게 가잖아. 그죠? 이 추세로 움직여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 추세를 깨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산다. 이런 걸 갖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에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 비노도 그죠?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느냐. 얘가 추세를 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단 라인. 그죠? 이게 상단 라인 부분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이 45,000원짜리는 깨지 말아야지. 응? 45,000원짜리를 깨면 이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새로운 추세로 바뀌는 라인을 가지고 다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왜 지수가 재미가 없느냐. 그죠?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잖아, 거래소에.
그죠? 응? 72,000원, 73,000원 가가지고 막 뭐 8만 전자니 9만 전자 간다니 저 신문에서 난리치던 그때가 딱 고점 나오고 요 박스 라인을 깨니까 그죠? 이거 좀 자세히 그러면 시장 지수를 담당하는 애가 안 움직이잖아. 얘가 깨고 나서 요만큼을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박스를 깨면 박스만큼 하락하거나 박스만큼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21선 확보했는데, 그죠? 얘는 지금 더 비실하잖아. 그럼 뭐, 종합주가 지수보다 비실할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은,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위주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죠? 그죠?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는 종합주가 지수보다 강하잖아. 그죠? 삼성 SDI. 그죠? 뭐 LG화학. 그죠? 아까 여러분 LNF. 뭐 SKI 테크놀로지. 응? 뭐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더 심하고. 그죠? 뭐 롯데에너지, SKC 이런 건 쳐다도 안 보고. 그지? 그런 라인 부분들은 더 약하고. 그런데 양극재 쪽도 뭐예요? 지금 뭡니까? LNF, 에코프로, BM 다 지수보다는 약하잖아. 그죠? 왜?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얘가 그러니까 무슨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은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라인 부분. 그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기다려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반면에 별 볼 일 없는 애들은 별 볼 일 없고. 그죠? 지수가 반등하고 뭐 세다고 카카오가 세게 반등할 일도 없고. 실적이 안 좋은 게임즈가 뭐 세게 반등할 일 없고. 초지일관. 그죠? 초지일관. 뭐 시장하고 상관 있나 얘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나마 실적이 있는 애들 중에 그죠? 실적이 있는 떨어진 애들 중에 조금 많이 조정받으면 반등 한번 들어오고 그죠? 플랫폼, 게임, 뭐 뭐에 오늘 플러스 났지만 이런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컨텐츠리 중앙이니 뭐 이런 쪽에 그죠?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그죠? 종목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한미반도체하고 이 에로티베큐. 왜 여기서 일단 상승했으니까 뭐예요? 요만큼의 폭을 한번 상승하고 일단 그리고 그 폭만큼을 2단 상승하고 그죠? 거기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3단 그죠? 이제 앞만 좋아도 더 올라가도 초보자가 접근할 타이밍이 아니고 그죠? 그런 타이밍으로 놀러 온 애들을 제외하고 몇몇 빼고는 없어. 그죠? 그런 흐름이다고. 제가 IT 안 된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수치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수치가. 응?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응? HL만도가 부품사 중에서는 가장 별 볼 일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 비교해드리면서 부품사들 실적 응? 매출 원가율이 옛날만큼 그죠? 좋지를 않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괜찮은 주가를 보인다고 부품주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것 중에 또 현대 오토웨이브지, 그죠? 현대 오토웨이브
이게 대시세 이거 돌파했잖아. 그냥 대주주 지분 물량도 적은 애가. 응? 대주주 지분이 적은 게 아니라 유통 물량이 적은 애가. 그죠? 이거 쫙 고점 딱 돌아 나갔어. 그죠? SDV. 그죠? SDV와 관련해서 제가 현대오토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 기억나셔요? 그게 커넥티드 카. 그 커넥티드 카 초연결성. 그러면서 그게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 오히려 이런 게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거라고. 현대오토 같은 걸. 응?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은 여기서 탁 해서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 이 저가를 봤으니까 매도하려고 그래. 그죠? 얘 이때보다도 이전보다도 지금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현대차, 기아의 모든 소프트웨어, 그죠? 이쪽 라인을 함께 얘가 이제 그거 하잖아. 현대오토 그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야. 파워포인트로 대여섯 장 해가지고 저 카페에 가셔도 다 볼 수가 있고, 그죠? 그게 이제 타이밍이 저 자율주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타이밍이 간 거지. 맞은 거지. 아다리가. 그런데 이미 먼저, 그죠? 신호는 보여줬잖아. 응? 왜? 월봉에서, 그죠? 월봉에서 이 큰 박스 라인을 여기 종가상 고점 라인 부분을 돌아 나온 자리. 그죠? 종가상 고점이 여기잖아. 그죠? 요 위치가 돌아 나온 게 본격적인 시작이고 요 박스 라인을 돌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아주 적게 봐도 이만큼이 가는 거고. 그죠? 거의 오늘 왔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5개월 연속 양봉. 시장이 이랬어요? 아니잖아. 그죠? 시장은 월봉상 조정이잖아. 그런데 얘는 5개월 상승으로 가고 있잖아.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죠? 시장보다 더 세진다는 거지. 그럼 그런 섹터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SDV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응? 네, 저는 고고님 더 간다고 보는데 그걸 또 내일 또 상승할 때 슉 사면 또 고생이다고 조종을 잘 잡아서 가야지. 응?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죠? 주식을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응? 자, 잠깐만요. 저는 보통은 한 5종목 정도 해. 1억 기준으로. 그 중에 한 2종목을 비중을 싣고 나머지 한 3-4종목을 비중을 조금 가지면서. 그리고 저는 테마주는 안 해. 왜냐면 그죠? 이 주식은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으로 엄청난 수익 난 거 아시잖아. 그죠? 우리 회원님들 올해. 그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송배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8월달 조정 라인은 일정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고 그런 라인에 포스코 퓨처엠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셨으면 다 아실 거야. 그죠? 어느 라인에서 사고 어느 라인에서 다 팔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지. 그죠?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지 막 올라갈 때 사면 못 버틴다고. 응? 암만 뭡니까? 에코프로비움이 좋은 회사면 뭐해? 그죠? 저 위점에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지금 머리 무지 아플 거예요. 응? 뭐 조표공사 사장 딸 아들도 아니고, 그죠? 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돈이 어딨어. 계속 매수할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니 포스코 피처엠이니 다 7월 26일 날 그때 다 매도하라고 그랬었잖아. 그죠? 이날 전체 문자 제가 다 보내줬고 단기로 매도하라고. 에코프로만 살아있는 거예요. 내일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응? 에코프로 BM은 뭡니까? LNF는 더 심하고 이날이 매도 안 했으면 그죠? 오히려 이 매도해야 될 날 매수를 했으면 5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분할 매수하고 싶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 응? 쉽지 않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주식도 내가 이 주식을 30만 원에 산 사람, 응? 또 3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35만 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내가 어느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기다리고 마음의 운신이 폭을 갖는 것도 틀려지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조금 밀려서 내려와도 예바닥 쌍바닥 올라오고 있는 121 평도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반면에 이 50만 원 위, 45만 원 위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 진입을 할 때 조금 더 내려와도 견딜 수 있는 라인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이야기했잖아. 그죠? 포스코 퓨처엠. 응? 여기서는 사기만 했고 여기까지 사기만 했고 전량 매도했고 그죠? 이날 전량 매도했고 우리 회원님들 이때 고고님 우리 회원님들이 기본이 50% 이상 많으신 분은 80, 90%. 응? 15만 원에서 32만 원까지는 계속 매수만 했어. 그리고 요 38만 원 이상 40만 원 넘어가는 자리 다 전량 매도. 그리고 다시 전량 재매수. 응? 5월 15일 날 전체 문자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3,000명한테 3,576명이야. 무료 문자 보내줬고 양극재 매수하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다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이날 아침 동시효과에 샀어. 응? 45만 7천 원부터. 그리고 요날 53만 8천 원에 전량 이익 실현. 이건 반등이다. 요 이틀 딱 14%인가 먹고 팔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저점 깬다. 여기서는 반등 들어올 타임이다. 다시 들어간다. 대신에 비중은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냥 팔았어. 요건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았어. 여기가 한 5, 6% 됐나? 여기서는 더 내려가야 되겠다. 얘가. 그리고 이날 샀어. 40만 3,500원 이하에서. 40만 3,500원 이하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반대로 역으로 하면
똑같은 종목에 손해가 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똑같은 종목을 제가 에코프로를 매매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뭐 해서 여하튼 끌고 오다가 120 요건 좀 일찍 팔았지. 126만 5천 원에 전량이 실현했다. 응? 126만 5천 원에 전량이 실현하고 이날 목요일 날 그죠?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지수 저점 나오는 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지.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인 부분에 이때 22만 1,000원일 때 그죠? 여러분들께 또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22만 1,000원이 2배 올라온 22만 1,000원이 비싼 게 아니다. 이때가 2월 15일. 2월 15일에 카카오하고 비교했었잖아요. 그죠? 카카오 2월 15일 63,500원짜리. 요날. 이거는 비싼 거다. 지금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짜증나겠다, 그죠? 했던 얘기를 또 해서. 근데 지금 고군님이 자꾸 물어보셔서 그거인데 넘어갈게요.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종목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조금 밀리더라도 사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죠? 조금 더 오르더라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게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라는 건 테슬라의 위치가 어디냐? 테슬라가 어제 7.7%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아침에 2차 전지를 살려고 그래? 아유, 그건 아니지. 그죠? 그건 오늘 2차 전지를 샀으면 생각해 보셔야 돼. 응? 응? 오히려 있는 부분을 좀 팔고 다시 볼 생각을 해야지. 특히 약한 종목들은. 그게 어떤 부분하고 연관을 갖고 가는 거냐면, 그죠? 이것도 AI와, 미국 시장에서는 AI가 주라고, AI, 엔비디아. 그죠? 그게 아주 기본이야.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지금 뭡니까? 그 외에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잖아, 여러분들. 구인구직이 안 좋게 나온 게 주가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긴 있냐고. 응?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원더풀님 지난주엔 뭐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관리팀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 것 같은데. 관리팀님 계셔요? 지난주에 뭐였었어, 원더풀님? 저는 방송을 하면 잘 보질 않아갖고, 잘 모르고. 예, 우리 원더풀님이, 5일 추가 더 줬다고? 원더풀님은 오늘 가입하시면 제가 5일 더 드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튼 이제 지나가고, 지금은 시장이 왜 제가 난이도가 어렵냐고 그러냐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딱 섹터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 그죠? 자랑질 하려고 막 올라간 거 여러 개 뽑아서 여러분들 종목 이거 죽으라고 빠진 거 괜찮다 아니면 차트 양호한 거 괜찮다 이런 거 보라고 실제로 이야기에서 순간순간 고점은 올 수 있어도 그죠? 그게 내가 스스로 사서 팔는 그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 응?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니까 나가서 오늘 같은 장도 왜? 오늘 같은 장도 올라간 게 있잖아. 그죠?
라닉스도 막 상한가 가고,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어제 갖고 있었다면, 응? 오늘 상한가를 가서 그렇지, 그죠? 누구지? 현대차 그 자율주행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올 걸 미리 알고 산 게 아니라면, 어제 산 게 아니라면 물려 있었던 거지. 그죠? 5,750원 여기 이런 6,000원, 7,000원 그 위에 더 저 위에서 얼마? 저 13,000원 저기 저 14,000원 여기에서 계속 물려 있던 게 운 좋아서 뭐에 오늘 올라온 거잖아. 그지 않아, 여러분들? 이거를 야 현대차가 자율주행하고 하니까 뭐에 여기서 사? 어제? 어제 저 그 발표 날 거 알고 샀으면 신이지. 저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있는 건 이런 추세를 하락하고 실적이 베이스가 기본으로 깔리지 않는 주식은 안 해. 네. 낙폭과대도 이거는 뭐예요? 그 뉴스가 없었으면 골로 가는 거였어, 불사조일리님. 골로. 왜? 종합주가 지수가 최저점이 아닌데 계속 경신하고 있었던 주식 아니야. 그죠? 이런 주식을 막, 야, 라닉스 상한가 갔어. 여제 산 게 아니고 한 15%, 20%에서 지금 언급한 게 상한가 갔다고, 야, 이거 상한가 가고, 이거 또 이런 쪽 라인들 다 몇몇 종목 이야기해? 내일 아침 갭 떠서, 그죠? 언급했으니까 상한가 가면, 와, 내가 언급했죠, 상한가. 음봉 맞으면. 하루에도 20%씩 박살나, 테마주는. 하루에도 20%씩. 응? 그거 무수하게 몇 종목 언급하고 하루에 3, 4종목, 4, 5종목 언급하고 일주일이면 20종목, 20종목이 한 달이면 100종목, 100종목 언급한 거 중에서 뭐에 그 다음 달에 올라간 종목만 계속. 그죠? 저는 저도 방송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방송에 종목 언급을 잘 안 해요. 응? AS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또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그죠? 올라갈 때는 뭐해? 이야기도 잘 안 해.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떨어지면 뭐 조정받는 이런 조정 모습 보이면 아, 이제 2차 전지 끝났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어느 순간 보면 아,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가면 분할 이익 실현해요. 본인이 언급한 것도. 이게 이제 6만 원짜리면 7만 원에 분할 이익 실현하세요. 이래놓고는 더 올라가면 계속 자기 수익률이야. 응? 좀 얼마나 샀는데 계속 쪼개기 분할 매도했으면 여기 끝에 가서 얼마나 있냐고. 1%? 살 때 10% 이상은 샀고? 그런 거에 속지 좀 말라고. 응? 개인 투자가들을 졸로 하는 수익률 계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은 진짜 계좌 수익은 언급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말로 언급하는 건 그죠? 말로 몇 종목 쭉쭉 언급해서 막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차트만 좀 보면. 그런데 그 주식을 내가 사랑하는 내 고객이 10%, 20%, 30%를 사면 그죠? 그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고통과 아픔, 기쁨을 다 같이 온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저야. 그래서 저는 여러 종목을 안 해요. 응? 제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그 퇴근 때까지 밥 한 번 안 먹는다. 방송 한 번 안 나간다. 응? 그렇게 열심히 지켜봐도 지금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고. 왜? 주도 섹터가 쉬고 좋은 종목들은 월봉상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죠? 에코프로는 양호한데 자, 양극재 보세요. 에코프로 BM 그죠? 이렇게 지금 10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올해 58만 원 왔으면 뭐에 10만 원짜리가 58만 원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온 거 아니에요?
월봉에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한두 달? 그죠? 내가 50만 원에 산 사람이 뭐해? 빨리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라올 때 그때 매매를 못 해놓고 50만 원에 와서 사서 빨리 왜 안 올라가냐? 빨리 올라가지 못한 가격에 샀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 다 때렸다, 다 이익 실현했다는 얘기를 해줬잖아. 그죠? 저는 여기까지 포스코피처 여기까지 작년부터 응? 계속 여기까지 사기만 했다. 요 라인까지. 그런데 이 라인에서 때렸고 전량 매도했어. 전량. 그리고 29만 2,500원과 35만 원, 40만 원까지 다시 샀어. 정확하게 40만 5천 원까지. 여기서 다 때려서 요 두 월봉에 계속 샀어. 그리고 때렸고 이 월봉에 그리고 40만 원에 다시 샀고 응? 정확하게는 40만 3,500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런 위치에서는 리바운딩이 돌아온다.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을 했다라고 매매를. 그런데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상 좀 쉬어야 된다. 쉬는데 어느 정도까지 쉴 거냐? 그 근거를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캐파취, 응? 북미 배터리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CATL 배터리하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북미 전기차 침투율이 어떤지, 양극재 업체 증설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체별 점유율이나 그리고 그 속에서 CATL이 잘 나간다 그러는데 얼만큼 잘 나가는지, 그게 우리 시장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죠?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의 양극재 쪽에 있어서의 레벨 따는 에코프롬이 비싼지, LNF가 비싼지, 그죠? 포스코퓨처이 비싼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밸류를 측정을 해야, 그래야 어느 라인에 들어오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도 힘들어. 그렇게 해도. 그런데 그냥 2차 전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힘들게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뭐 하냐고.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보는 거예요. 타이밍. 그걸 타이밍이라리잖아. 응?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는 건 그 주식이 밀려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죠? 우리는 개인 투자가는 항상 을이라 그러잖아. 좋은 종목도 실적도 좋고 괜찮고 나름 수급도 있었는데, 그죠? 더 많이 주식을 가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그게 한미반도체든 그게 카카오든, 저는 카카오는 좋은 주식이라고 안 보니까. 그죠? 그게 현대오토에보든, 그죠? 아니면 그게 효성중공업이든 HT 현대일렉이든 수급으로는 한번 밀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밀 때 내가 그 회사에 자신이 있으면 싸게 사는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주식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밸류 가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으면 차트 무너졌다고 손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손절해야 될 거와, 그죠? 오히려 밀리면 더 사야 되는 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의 가장 큰 단점, 욕심은 앞서, 마음은 앞서, 빨리 수익 내고 싶어. 그런데 기다리는 건 싫어. 그죠? 그냥 기다리는 건 싫어. 그럼 뭐야? 매일매일 사서 매일매일 올라가? 그럼 뭐하러 주식해? 뭐하러 회사 다녀? 사업하셔. 그죠? 주식만 하셔야지. 집 팔고 눈 팔고 다 팔아서 대출 빵빵하게 해갖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의리야 시장의 방향 흐름과 그 섹터의 방향 흐름 그것을 접목해서 그걸 그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기술적 차트로 접목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100번 다 성공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매일매일 잡주, 테마주 막 연연하게 전문가를 쫓으면 맨날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 상한가 같죠? 뭐 했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를. 그렇게 해서 수익 잘날 거라고? 그러면 가셔요. 응?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 제가 키움증권에서 그죠? 고객 수익률 그 장장 9년 동안 1위, 1, 2, 3위 안에 매번 분기, 반기, 연간 실적 수익률로 들 때 그건 진짜 고객의 수익률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 잘하고 매일 방송 출연해서 그죠?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 응? 회원 숫자로 수익률이야. 그런데 뻔뻔하게 나와갖고 뭐 수익률 1등이라고? 어디 감히 김기수한테? 응? 매출 1등이라고 해야지. 왜 정직하지 않냐고. 정직해야지. 그지 않아요? 실제로 방송은 수익률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계좌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 저는 매수할 때도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지만 특히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잖아. 그죠?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CS인도 손절했다. 손절 8만 원에. 그죠? 8만 원 손절할 때는 문자 3번, 4번 가. 이익 실현하는 건 그죠? 천천히 해도 되지만 손절하는 건 가감히 해야 돼. 그때 매도하지 못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이해되세요? 저 손절한 것도 이야기해. 응? 무슨 신입니까? 전문가가? 저는 어드바이저라는 말 그거 되게 싫어해. 그죠? 어드바이저라는 건 책임 회피성 명칭이라고. 전문가다워야 되고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의 고객 계좌 수익률을 정말 가슴으로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계좌 박살났는데 나가가지고 웃으면서 오늘 저거 상한가 같습니다. 뭐 정보가 갑니다. 그건 저는 믿지도 않아요. 숱한 종목 언급해서 한두 종목 올라간 거 자랑하는 건 나 저렇게 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그죠? 3프로TV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도 그죠? 깔려고 한 게 아니야. 3프로TV를 까고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성장성이 위에 있는 2차 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을 빨리 IPO를 해줘야 자금을 마련하고 그 제때에 공장 증설을 하고 하면서 경쟁력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주지 가치를 높이게 되고 또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IPO를 그죠? 도덕적 잣대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심사기간 45일이 지났는데도 눈치 보고 찍찍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정이 되는 부분, 우리가 사회적 약속이잖아. 그죠? 그런 사회적 약속 부분에 있어서, 이래서 도덕적 결함, 차명계좌 이용해서 뭐뭐 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비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그게 제일 나쁜 거라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욕먹을 거 두려우면 하지 말든지 그 직함 내려놓든지. 그지 않습니까?
여튼 또 흥분했네. 하여튼간 중요한 건 그죠? 그런 상식이 통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주식도 마찬가지에 상식이 통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죠? 어떤 섹터와 종목 부분을 접근을 할 때 내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 이 증권사 애널들이 그죠? AI나 로봇이나 뭡니까? 응?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 응? 무슨 에코프로그룹하고 원수졌냐고, 그죠? 응? 대한민국 양극재하고 원수졌냐고. CATL 벡터리 10분 충전에 400km 달린다고? 검증해 봤어? 내년 초에 나온대 진짜? 그죠? 전고체 배터리도 나온다 한 게 일본에서 나온다 한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나온다 만든다 다 만들었다 했다 언제요? 뻥튀기 하는 말들 너무 믿지 말라고. 그죠? 그 뻥튀기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속이기 위해서 뻥튀기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구별하려면 공부해야지. 그죠? 공부하고 그 공부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할 거고 어떤 타이밍에 비중을 줄일 거고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 게 주식입니다. 그죠? 그런 고민을 김 기수는 제가 여러분들 원고 보시면 아시잖아. 그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흐름들을 갖고 가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섹터 부분에선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런 섹터 부분에 접근을 할 때 그 섹터 내에서 실적이 있어야 되고 양극재가 어렵다면 양극재와 연관돼서 어떤 부분 그것이 음극재든 그죠? 저는 전해진이나 이런 동방인연정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 옛날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죠? 첨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갈게요. 응? 어제 누구지? 하이투자증권에서 그죠? 얘는 사야 된대. 대한민국 양극재는 비싸고 얘는 사야 된대. 매수해야 된대. 응? 그 말이 됩니까? 그 이유가 양극재는 많이 올라오고 첨보는 많이 떨어져서 LNF 많이 떨어져서 사야 된대. 아휴. 그런데 그게 제가 이야기했죠? 5월 3일에도 그랬다고.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급락하니까 그지? 그 전에도 계속 첨보 노래하더니 실적 안 좋아서 급락을 했고 실적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1, 4분기 실적 나와서 개판이니까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또 매수 추천해. 그러다가 2, 4분기 실적 개판 또 나왔어. 또 이만큼 떨어지니까 매수 추천해. 아이고 그게 증권사 애널이요? 그게 증권사 애널이냐고 밥 먹고. 실적 X판 나온 놈이 이후에 하반기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은 놈은 그러면 놀아? 같은 섹터에서?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적이 좋았던 애들은 노냐고. 그렇게 첨보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부터 무진장 이야기했는데 응? 양극재만 보시라고 에코프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이야기하면 시장 지수는 큰 문제 없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해줘요. 고고진. 그런데 섹터 순환이 너무 빨라서 그제 지금은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에서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야 줘야 된다고. 아직은 그렇게 세게 나타나지가 않고 뉴스 플로우에 의존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 그러나 지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고 보유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셨죠? 근데 저는 주식하면서는 웬만하면 유로를 안 하려고 그래. 유로하면, 그죠? 손절 안 하게 돼. 해야 될 종목도. 그죠? 주식은 유로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뭐 100번이라도 하지요. 그죠? 그거 쉽지가 않다고. 예. 이제 그 타이밍이 있지. 저는 그래서 이전에 포스코 케미컬 32만 원까지 매수할 때는 무조건 매수 들어오신 분 다른 종목 팔아서라도 50% 사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응? 지금은 주도 섹터, 주도 흐름을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30% 이상 갖고 가는 게 없어. 응? 10%에서 30% 이내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비중 늘렸다 줄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고고님. 음. 고고스. 제가 영어에 약해. 그래, 눈도 안 좋아, 안경을 써도. 네, 맞아요. 그 마음 알죠. 저도 다 옛날에, 그죠? 경험해 봤으니까. 차트도 또 무슨 건지도 못 봤을 때도 있었으니까. 예, 진짜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